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중 하나로 분류한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3차 신경통의 핵심 정보를 4가지로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통이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3차 신경통의 특징적인 양상이나 정확한 원인, 그리고 기존 치료법과 차별화된 최신 치료 접근법까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먼저 신경통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통은 감각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형태의 통증인데요.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바늘로 찌른다거나 감전이 되는 것과 같은 강한 자극이 있다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통은 이와 좀 다른데요. 통증을 일으킬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도 가볍게 만지는 것과 같은 가벼운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이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감각신경의 오류로 인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통증 반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통은 모든 감각신경에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차 신경통은 신경통이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3차 신경은 이 5번째 뇌신경에 해당하고 얼굴 감각을 담당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12쌍의 신경이 있는데요. 3개의 주요 분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름이 3차 신경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이마와 눈, 코의 윗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지는 상악분지라고 해서 뺨, 그리고 윗입술, 윗턱의 치아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 가지는 하악분지로 아래턱, 아랫입술, 그리고 아래턱에 있는 치아 부분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3차 신경통은 주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지에 잘 발생하고요. 대부분 얼굴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3차 신경통의 특징적인 통증 양상입니다. 3차 신경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통증의 강도와 특성인데요. 이는 일반적인 통증이나 다른 두통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전기 충격과 같은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환자분들께서는 번개가 치는 것 같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발작성의 통증 양상을 보이는데 갑자기 발생해서 수초에서 한 1, 2분 정도 지속되는 짧고 강렬한 통증입니다. 통증은 한 번의 발작으로 끝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작 사이에는 완전히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게 완전히 괜찮은 시간을 보냈다가 다시 심한 통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3차 신경통은 특정 트리거 포인트에서 유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의 특정 부위를 만진다거나, 이것을 우리 트리거 존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양치질, 세수, 면도와 같은 일상생활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다거나 웃는 것, 식사하는 것 등에서도 이 3차 신경통이 발생하게 되고요. 찬 공기나 바람에 노출되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3차 신경통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3차 신경통의 원인입니다. 기존에는 3차 신경통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졌지만 현대의학은 그 원인을 상당히 명확하게 규명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혈관신경 압박 현상입니다. 특히 이 3차 신경 위로 지나가는 상소뇌동맥이 3차 신경이 뇌줄기로 들어가는 진입부에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압박으로 인해서 신경에 마일린, 수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고, 이 손상된 수초로 인해서 신경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단락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감각 자극이 극심한 통증으로 잘못 해석되어서 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혈관 신경 압박이론은 미세혈관 감압술의 높은 성공률로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술 중에 실제로 혈관이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교정해주면 통증이 즉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3차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탈수초 질환인데 젊은 환자에서 3차 신경통이 나타날 경우에 의심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양인데 뇌줄기, 손의 교각 부위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 이 3차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면부 외상이라던가 두개골 손상, 즉 뼈로 인해서 이 신경이 압박될 수 있고요.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3차 신경통은 명확한 원인,
종양이라든가 감염 원인이 있다면 해당 질환의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 그 중에서도 비정형 안면통과 감별인데요. 신경통은 종종 다른 안면 통증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정형 안면통인데 이 두 질환은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차 신경통과 다르게 이 비전형 안면통은 통증이 다소 둔하고 지속적으로 화끈거리는 양상의 통증을 보입니다. 통증 지속 시간도 수시간에서 수일간 지속되고 유발 요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3차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자율신경 장애나 심리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잘못된 진단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고 불필요한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3차 신경통 환자들이 초기에는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세하게 증상을 듣고 신경학적 진찰을 잘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뇌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3차 신경통은 카바마제핀에 대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만약 그런 환자라면 이것이 3차 신경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네 번째는 치료법입니다. 3차 신경통 치료에 있어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연령이나 증상의 심각도, 동반 질환의 유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1단계는 약물 치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은 카바마제핀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약물로 뇌전증 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여러 신경통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3차 신경통 치료에서도 여전히 1차 선택 약물로 쓰이고 있고요. 적절한 용량은 하루 200ml에서 한 1200ml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용량에서 약 70에서 80%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 통증이 조절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용량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전략이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지럼증이나 구역감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위험한 부작용으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카바마제핀을 복용하는 도중에 피부 발진이 생기면 당장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약물로 옥스카바마제핀이 있는데 카바마제핀과 유사하지만 부작용 프로파일을 좀 더 개선시켜서 노인이나 간 기능 저하 환자에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약물로 라모트리진, 가바펜틴 또는 프레가발린과 같은 약물을 병용하거나 2차 약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중재적 치술인데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서는 이 3차 신경을 차단시켜주는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입니다. 수술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침습적이고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에서도 수행 가능한 시술입니다. 특히 고령이나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60에서 70% 환자에서 장기 통증이 완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을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주파 열 응고술이 있는데요. 수십 년간 사용된 검증된 시술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이 고주파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얼굴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세혈관 감압술입니다. 혈관이 3차 신경을 압박할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고 장기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80에서 90% 환자에서 완전 또는 상당한 정도의 통증 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현대의학의 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이 합병증은 위험성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특히 젊고 건강한 환자, 장기적 해결책을 원하는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관리인데요. 이러한 약물과 또는 시술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찬 음식, 매운 음식, 바람 등에 의해서 악화된다면 그것을 피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역시 통증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좋습니다. 경증 환자에서는 안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리고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주는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운찜질을 통해서 근육 이완을 해주고 혈류 개선을 통해서 통증이 나아진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만약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라고 한다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국소 마취제를 이용해서 신경 차단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4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3차 신경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3차 신경통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단계적 치료 접근법을 통해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증 없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저에게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